인간의 수명은 원래 200년이었다. 어떤 물건의 내구성이 지나치게 좋아 수명이 길어지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된다. 수요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명이 5년인 물건을 1년으로 설계할 수 있다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수요는 5배로 늘어난다. 소비자에게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지만 소비 자체가 하나의 경제 질서이자 문화가 되어 세계를 움직이는 오늘날 이에 대한 저항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 결과 의도적으로 수명을 설계하는 전략은 매우 중요한 마케팅 기법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의 모든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다. 이처럼 제품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알고리즘과 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전기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기계 제품에서는 어렵지 않다. 흥미로운 점은 그런 조작이 불가능해 보이는 패션 제품에서도 이 전략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바로 패션 트렌드가 부리는 마법이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사용 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개념을 우리는 계획된 진부화라고 부른다. 그러나 본래 사물이라는 것은 사용 빈도와 시간에 비례해 서로 다른 속도로 노화한다. 그 축적된 결과가 곧 진짜 수명이 된다. 자동차 타이어만 보아도 사륜 구동이 아닌 이상 앞바퀴와 뒷바퀴의 마모 속도는 다르다. 옷 역시 마찬가지다. 일상에서 마찰이 거의 없는 파란 쪽은 새 것처럼 남아있는 반면 팔꿈치에는 어느새 구멍이 생기기도 한다. 사용의 흔적은 정직하다. 그런데 이 명백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하나 있다. 바로 인간의 몸이다. 나는 오른손잡이다. 65년 동안 오른손과 오른팔은 왼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자주 사용되었다. 그 사용 빈도는 아마 수십 배 혹은 100배에 이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내 손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어느 쪽이 더 많이 늙었는지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단순히 이 외형만 보고는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를 실제 우세손과 반대손의 사용 빈도가 생각보다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전혀 다르다. 자동차 타이어의 앞뒤가 다르게 마모되는 것을 발견하는 때는 몇만 킬로미터를 달린 후이다. 몇천 킬로미터에서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양손의 노화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양손이 차이나게 마모될 정도로 충분히 사용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닐까. 이 사실은 하나의 놀라운 질문을 던진다. 인간의 수명은 정말로 신체의 사용 빈도나 소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 혹시 인간의 죽음은 노화나 마모의 결과가 아니라 애초에 내재된 시스템 설계에 따라 예정된 일은 아닐까? 다시 말해 인간의 수명 또한 하나의 계획된 진부화 또는 노후화는 아닐까 하는 의문이다. 만약 인간이 이론적으로는 200년 혹은 그 이상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자의 어떤 계획에 따라 100년 남짓으로 생을 마치도록 설정되어 있다면 어떨까? 인간과 세계를 창조한 어떤 존재가 있으며 자신이 만든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생명체들의 수명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노화와 죽음은 결함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수명이 마모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문제라면 어떨까? 계획된 진부화 제품의 수명은 내구성과 관계없다. 제품은 실제로는 더 오래 작동할 수 있음에도 간단한 알고리즘 하나가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사소한 고장을 일으키거나 수명을 제한한다. 카운터 타이머, 누적 사이클 혹은 임계값 같은 작은 논리 장치가 제거되는 순간 제품은 본래의 내구성을 되찾을 수 있다. 만약 이런 알고리즘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수명이 설계된 제품의 진짜 수명을 사용할 수 있다면 같은 질문을 인간에게 던지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인간의 수명 역시 마모된 장기가 먼저 고장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동시에 종료되는 방식을 보인다. 이는 인간이 부서져서 멈추는 기계라기보다 종료 조건을 가진 시스템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그렇다면 인간의 노화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열역학제의 법칙에 따른 붕괴가 아니라 생물학적 시스템 안에 내재된 알고리즘의 실행일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물리적 유효기간보다 훨씬 빨리 사용이 종료되며 따라서 인간의 수명 연장은 세포 수준에서 장기를 강화하거나 마모를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수명을 제한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을 찾아내고 제거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뀐다. 만약 그 알고리즘이 제거된다면 인간은 120년이 아니라 200년 혹은 그 이상을 사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의 진짜 노화 차이를 보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노화라고 불렀던 현상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은 종료를 향한 신호였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예가 있다. 문어는 흔히 외계인에 비유될 만큼 지능이 높고
신경계가 극도로 발달한 동물이다. 5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의 상당 부분이 팔에 분산되어 있어 몸 전체가 하나의 뇌처럼 작동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컬러 TV와 똑같은 피부의 발색은 물론 특히 인간의 눈보다 더 고도로 진화했다고 알려진 시각기관까지 고려하면 외계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럼에도 문어의 수명은 대부분 1년 남짓에 불과한데 이 극단적인 단명은 노화의 결과가 아니다. 문어는 번식 이후 시신경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신호에 의해 먹이 섭취를 중단하고 급격한 생리적 붕괴 과정을 겪은 뒤 죽는다. 이 죽음은 장기의 마모나 노화 또는 에너지 고갈 때문이 아니다. 이토록 높은 인지 능력과 복잡한 신경계를 유지하는 고비용 구조를 가진 동물의 수명이 고작 1년 남짓이라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어의 죽음은 노화가 아니라 특정 알고리즘이 실행하는 강제 종료처럼 보인다. 실험실에서 문어의 시신경샘을 제거했더니 수명이 2배로 연장되었다. 인간으로 치면 200살로 연장된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도 유사한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면 200회 생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